이거 만들어 달라 해서 골조 잡고 만들어 드렸고, 골조 잡아놓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뜯어 달라 했거든요. 수정해 달라고 한 거죠. 그래 뜯고 있는데 어젯밤에 조금 뜯다가 해가 어두워지니까, 어제 뭐 계속 만들다가 이제 뜯으라 하니까 다시 뜯어도 해가 어두워지니까 오늘 뜯으려고 놔뒀는데, 아씨 건물 여기 응달이거든요. 졸라 추워요. 아침부터 짜증도 이빨에 나는 거죠. 씨발 이걸 다 자르는 게, 말은 그냥 잘라 달라는 거지만 해보면 존나 짜증 나거든요. 이 글라인더가 이래 안 들어가니까 용접으로 다 날렸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은 용접봉으로 이거 붙이는 용도도 쓰지만, 이거 계속 가다 대보면 야가 녹아보잖아요. 녹아버리면 녹는 대로 이래가 자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글라인더나 큰 거 쓰고 하면 그래도 글라인더 용접 부분 날리고 하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 가접 상태가 아니고 저 본 용접을 다 탄탄하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래 되니까 글라인더로 이런 코너 사이 날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작은 글라인더 들고 있으니까 그 글라인더 뭐지, 나를 좀 큰 걸 쓰든가 뭐 없으니까 뭐 이래 날리는 거죠. 그래 이제 한쪽으로 날려놓으면 반대쪽도 이래 날려야 되는데, 유리니까 용접 못 때리고, 여 이제 지그재그로 계속 흔들면 처음에는 안 움직이지만 한쪽 뿌려놓고 계속 흔들면 용접 부위가 약한 데라든지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철은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얘가 점점 열이 발생되잖아요. 강도가 약해지거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뜯겨 나가죠. 용접 부위가 떨어지든 철판이 우회됐든 이래 지금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종이 아니잖아. 뭐 색종이 오르고 붙이는 거 아니라니까. 일 자체가요. 생각을 잘하고 오다를 내려야 되는 이런 거는요. 뭐 물론 뭐 제작하는 제작 비용 받고, 뜯으라 하면 뜯는 비용 받고, 수정하면 수정 비용 받고, 뭐 돈 받고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대신에 전체적인 공사 시간이 엄청 늦어지잖아요. 뭐 해달라 뭐 구조 뭐 추가 받고 이런 거 해버리니까 그 업자가 생각하는 예상치 일수보다 계속 늦어진다니까는요. 여기는 여기대로 집기 들어오는 거 준비가 그런 일정을 맞춰놨지만, 업자가 이래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는요. 이 고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업자 입장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 영상을 보고 누구라도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걸 공사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객 생각하고 업자 생각이 완전 다르다니까. 나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걸 해봤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해보지. 어디 먹으러만 다니지. 내가 뭐 창업을 한다고 공사를 맡겨본 적도 없고요. 내 체육관 할 때도 80평 내가 다 뜯어가 내가 셀프 렌트 다 했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견적 몇 개 나오니까 너무 비싸다 안 했습니까? 앞전 영상에 비싸가지고 그냥 내가 페인트 칠하고 내가 파벽도 붙여 해보죠 해서 혼자 해봤는데, 이제 이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나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상담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나하고 일을 이제 공사를 줘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해주고 이런 입장에서 내가 있어 보니까 저는 계속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 편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업자라 해서 업자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대한인테리어협회를 내가 만들면서 내가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연히 단체가 그런 단체니까 우리 단체에 이쪽 계통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제가 그렇지만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집 아니잖아. 내 집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를 세부적인 내용 100% 얘기를 못해요. 내 일이면은 나는 다 얘기해보지. 얘기해보는데 고객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다 빼고 얘기하자고요. 이제 만들라 해서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고객들은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 그거는 다 이해한다니까. 추가 작업이 들어가고 이런 건 다 이해해요. 근데 이제 고객이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거라 요것 좀 하고 요것 좀 하는데 뭘 그럴까, 그거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액적인 부분도 이 모든 걸 정확하게 100%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100% 산정하기 쉽지 않고, 뜯는데도 100% 산정하기 쉽지 않고, 수정하는 것도 100% 돈에 대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산정하기 힘들다니까. 업자 입장에서 이 말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하는데 그만이나 줘야 되나 이 생각을 또 하고, 그러면 그런 데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고 뭔가를 수정을 시켜버리면 무조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요. 이거를 고객이 계산하지 않고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고객이 수정을 시키는 순간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야 돼요.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한 충분히 지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업자가 불만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뭐 그 업자가 다른 일정이 빠박하게 찾아 있는데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다음 거에 대한 약속이 있고 여기는 요까지인데 늘어나면서 이게 일수가 계속 길어지니까 하루 이틀 받아지다 보니까 난정되면 맥스까지 차면 이것도 못하고 여기 약속도 못 지키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 그런 데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돈이고요, 시간에 대한 비용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업자의 스케줄에 대한 그런 거는 고객이 모른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업자가 여기에서 버는 돈 저기에서 버는 돈 모든 돈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뻥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요 저는 바빠서 나는 내 일정 가야 되니까 알아서 다른 사람 시켜서 하세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업자가 시간이 되면 또 해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고객과 업자 간에 서운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물건 하나 파는 건 앞전에도 얘기했죠. 이 물건을 하나 사면 성능 보고 가격 보고 좋으면 이거 하나 주세요 하고 사가고 돈 주고 간다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점주가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돈 주고 사는데 왜 저래 불친절해, 그 정도로 하고 끝내지 거기서 싸우고 말고 안 한다니까는요. 근데 우리 같은 공사를 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두 달도 하잖아요. 더 큰 현장은 몇 달 몇 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서로 모르다가 관계가 좋지만 하다가 까다롭고 업자가 생각했는 것보다 추가 비용이 더 올라가고 안아줄 건 안아주는데도 이런 일 계속 발생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인테리어 업자랑 고객이 끝났을 때까지 감정이 다 좋은 경우가 쉽지 않다니까는요. 그게 누구 하나가 존나게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고객이 진짜 마음이 좋아서 업자 해달라는 다 양보하고 비용 지불 다 했어 그렇든지, 아니면 업자가 고객 해달라는 대로 추가금 들든 말든 받은 공사금에 다 안아주고 웃으면서 예의하고 다 해주든, 그게 아니면 소소한 거 하나 넘어가다가 문제 생기면 비용 점점 추가 들어가고 고객이 하나하나마다 뭐 요구할 때마다 업자가 추가금 다 얘기하면 그것도 또 기분 나쁜 거고, 반대로 업자가 안아주는데도 그 이상이 계속 요구되면 업자가 못 안아준다 그때 돈 얘기하잖아. 그러면 뭐 이거 하는데 이 돈 드나 이래 되고 막 이래 서로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수정해도 뜯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자재를 다 날려야 되고 치수 다 줄여야 되고 하면 일이 새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 이 수정해서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가 자르고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죠. 자재 같은 거 다 사왔는데 말은 쉽지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거를, 근데 그게 자재 길이도 뭐 6천씩 되잖아. 그럼 우에 처리하든 간에 다 날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고 마무리 치는 그 과정들의 일들이 더 늘어나 있다 이거죠. 현장에 인건 비싼 거 아시잖아요. 뭐 지방마다 차이는 나지만 웬만한 분야마다 기공들 적게는 25, 많게는 40씩까지 나가는데 하루 이틀만 뭐가 사람이 두세 명만 들어도 돈 단위가 인건비만 100단위가 뛰어버린다니까는요. 근데 이제 고객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자잘하게 늘어나면서 한 번에 처리해야 될 일이 업자 입장에서 이가고 저가고 뭐 마감을 쳤는데 수정을 치고 이런 순간이 있잖아. 본인이 생각해서 그 마진율을 생각하는 데서 공수가 계속 들어가면 돈 몇백 죽는 거는 일도 아니라 이거죠. 그래 지금 사람 안 부르잖아. 내가 혼자 떴잖아요. 안에서는 DP장 짜고 있어요. 이거 어제부터 계속 짜고 있는 건데 이제 오늘 짜고 끝을 낼 건데요. 이게 보면 이제 그냥 선반이 있어도 되지만 등을 넣어 놓으면 이 선반이 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명을 넣는 건데, 조명을 넣으면 전기 작업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넣기 위해서 만드는 공정에서 목공하는 작업들이 좀 더뎌지니까 어찌됐든 조명이 들어가면 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더 이쁘게 만들고. 그래 이제 이 조명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선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빛을요 이 위에서 다운라이트를 쏴서 땅 이래 줘도 되고요, 아니면 T5 같은 걸로 한번 봐봐요. 요 앞으로 해서 간접등을 앞에서 쏴줘도 되고 뒤를 파서 뒤를 쏴줘도 돼요. 그럼 밑에서 쏴서 올라간다 이 말이지, 앞에서든 뒤에든. 반대로 위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위에서도 간접을 대서 쏴가 내리든지 안쪽에서 쏴 내리든지, 그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운라이트로 가운데서 다운라이트를 위에 쏘는 게 아니고 간접으로 쏜다고 생각하면 이 아래쪽 앞, 아래쪽 뒤, 위쪽 앞, 위쪽 뒤, 이 네 가지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놨을 때 가장 이쁠까를. 동시에 앞에 놓고 막 이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투머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 이제 앞전에 내가 작업해줬을 때는 안동에 옷가게 했을 때는 그분이 견본으로 보라 한 데는 뒤에 넣어놨더라고요. 뒤에 놓고 이쪽에 옷을 DP를 하는 데인데 그냥 그 자체만 보면 이쁘지만 옷이 앞으로 걸려있고 뒤에서 간접이 들어오면 빛이 이래 쏘잖아.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앞에서 보이는 명암이 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앞으로 넣어줬어. 이쪽으로 빛이 쏴야 옷이 더 화사하게 잘 보이니까. 대신에 반대로 옷 뒤로는 명암이 지는 거죠. 주류도 내가 그 칵테일바 했을 때 그것도 주류 선반 있잖아요. 거기도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도 이제 저 술은 병이잖아요. 병인데 밑에서 요 앞으로 쏴주면 이게 올라치는 느낌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해줬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 가지 경우에 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판단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장님하고도 이제 우리 베비스하고도 어디로 할까 어디로 하면 이쁘겠나 생각하다가 앞에서 앞쪽 위에서 쏴줘라 이렇게 우리가 협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딱 컨펌이 오다가 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래 해주세요 하면 그래 해주는 거지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뭐라 해야 되노? 나 같은 사람을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해야 되나? 디렉터잖아요. 디렉터 판단대로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은경이하고도 얘기하고 위에서 앞에서 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잠깐만요. 그냥 이제 판을 만들어 놓고 T5를 붙이고 쫄로 이렇게 쫄 마감을 해도 간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선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선반이 이제 여기는 장이지만 한 두 칸 위까지 이렇게 줄은 세 줄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방식으로 하면 요거는 지금 한판 선반 두께 다롭게 두께지만 이 밑으로 T5를 붙이고 요 밑에까지 쪼를 내려주게 되면 T5가 덮이는 만큼 이까지가 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쪼개지 않죠. 설명한다고 이래 들고 있는 거지. 그래 되면 앞판 붙인 걸 이마에 두껍하게 붙이겠죠. T5가 뒤에 가려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슬림하지 않고 두껍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안 이쁜 거죠. 안 이쁘다니까. 이게 두꺼워 버리면. 그래서 이거를 다루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해되죠. 속으로 넣어서 간접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간접을 맞춘 한 3cm 정도는 더 얘가 슬림해지니까. 이해되죠. 이걸 T5를 가려주고 간접 빛이 가려질 만큼 최소한 3cm 정도는 더 슬림해지니까 3cm가 있으면 이마에 두껍게 가고 줄이 뭐 요래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번거롭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힘들게. 더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런저런 방식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셀프로 하시든 뭐 이제 받는 공사 금액의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제일 티코 살돈 같고 그랜저를 못 만들잖아요. 현대차가 고객한테 티코를 1000만원에 파는데 1000만원에 파는 그 마진율의 원가를 다해서 그랜저라는 차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4000만원을 받는 그랜저 값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재나 뭐나 퀄리티나 그게 소비자가랑 맞춰지는 거잖아. 이해되죠? 이 초보 작업자나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셀프로 하는데 실력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선반만 있으면 돼요. 선반이 있는 상태에서 T5 같은 거 전기선은 빼야 되죠. 그냥 그대로 뿌랗게 싸가지고 붙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쫄로 마감을 시키면 돼요. 쫄로 T5 가려지도록.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받는 금액에 대해서 퀄리티가 더 올라가게 하려 하면 이제 요렇게 해서 좀 더 슬림하게 잡아준다 이거죠. 이제 이거는 다 이런 거예요. 디테일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디테일함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컨셉이나 여기 어떻게 해달라 DP장이 들어 뭐라 했지만 그 안에 저기 간접 조명까지 예를 들어서 저렇게 안으로 파서 넣어 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계약할 때 안 하잖아요. 자세한 거 하나까지 피스 한 방을 쏴도 요 쏠까요? 작업하기도 전에 계약서에 3D 도면에 그게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장에서 작업자나 디렉터의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싸게 가면 싼 마이로 가는 거예요. 공사가 비싸게 가면 비싼 만큼 디렉터가 값어치를 해주려고 공정이 들어가고 까다로워도 신경을 더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감 퀄리티 좀 더 좋을까로 생각을 돌리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 티코 값에 1000만원 받았는데 업자가 그따가 그랜저만큼 되도록 안 만든다니까는요. 근데 반대로 그랜저 값을 받았는데 4000만원 그랜저 값을 받았는데 티코 성능 나오도록 대충 때려놓고 자기가 3000만원 남겨먹겠다 이러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한방은 눈탱이 때리죠. 그래 눈탱이 맞는 사람들이 인테리어꾼 사기꾼이라 그 소리 하는 거고, 한방은 뭐 눈탱이 맞추고 갈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이마에 줬는데 남들이 와서 야 이거 그랜저 값 줬는데 티코 물건이네, 자꾸 사람들이 입을 대면은 이제 자기가 속았다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업자한테 욕을 하죠. 그러니까 받는 돈에 맞춰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평수나 컨셉이나 뭐가 우회된다, 어떤 자재 쓰고 어떻게 들어온다, 이거를요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상담해가지고 컨펌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도안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 내용들도 다 그런 걸 해서 견적을 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시작해도 하나부터 10까지가 디테일한 거는요 고객하고 얘기를 못 해요. 시작할 때 못 한다고요. 우회될지를 모르는데 시작할 때부터 고객하고 간접정은 이렇게 파드릴까요, 저렇게 파드릴까요, 앞에 달아 뒤에 달아드릴까요, 장은 이래 할까, 몇 센치 할까요, 뭐 할까요, 필수는 여따 박을까요, 다루기는 요마이 쓸까요, 이마이 쓸까요, 뭐 하나부터 바닥 수평물 타는 뭐 몇 미리 칠까요, 이 전체를 갖고 여기서 하는 일이 수백 개인데 그 수백 개를 공사도 하기 전에 그래 다 하나하나 다 컨펌 사인 해가지고 공사 시작 못 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작업을 하다가 맞춰 나가고 고객이 조금 생각이 바뀌면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작업자도 이제 그런 1년의 과정 안에, 아까도 내 밖에서 얘기하고 왔지만 이 공사가 물건 하나 팔듯이 오늘 한번 얼굴 보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 그 고객하고 이제 뭐고 업자가 안에 작업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가면서 요래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는 거예요. 업자도 고객한테 조심하고 고객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기분대로 해본다니까. 진짜예요. 기분대로 해보고요 대충 해본다니까는요. 대충 해놔도 고객들 몰라요. 말도 안 해요. 뭐 이래 짜놨네 하지. 저마이 디테일한 거를 우리가 신경 쓰네 안 쓰네를 고객이 모른다니까. 짜증나게 해보면 두껍하든 말든지 뭐 이래 대충 해보고 대충 처박아 놔보고 이래 해본다니까는요. 진짜예요. 그러고 이제 뭐 돈 문제도 딱 예민한 것도 있고 뭐 하나를 다 요구를 하잖아요. 설계에 없었던 거 설계 변경하면 설계 변경비 다 받죠. 아니 남들 다 받아요. 뭐 나도 필요하면 받기도 하고 뭐 웬만한 건 묻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만, 그 원래는 처음에 하기로 했는 대로 설계 변경되면 설계 변경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가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소요비용도 다 줘야 되고요. 내가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작업하나 애가 전기 한 명 불러갖고 콘센트 몇 개 빼고 뭐 한다 애가 사람 불러고 하는데, 내가 하다 보니 요도 콘센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 하나 좀 더 빼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대판에 뭐 5만원 10만원 그런다니까는요. 아 정말이에요. 뭐 하나가 작업 내용이 늘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객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여기 점주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업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고충이 있다. 반대로 고객도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서 좀 추가를 요청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 고객하고 잘 맞춰 나가서 관계가 좋으면은 업자가 마음이 좋고 하면 돈 얘기 안 해요. 안아드리고 자기가 남는 마진 안에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업자마다 달라요. 안 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고객이 얘기할 때마다 이거는 추가비가 얼마입니다 다 얘기해서 1부터 열을 다 받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업자가 양보해서 1부터 5까지 양보했는데 그게 자꾸 늘어가면 나머지 5에서 10만큼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경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고객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요래 바꾸고 싶고 더 이쁘게 하고 싶고, 원래 없었던 물건이 이런 걸 써야 되겠다고 공사하는 중간에 생각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래 해달라 저래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이유가 계속 보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 한 명이 내 이익만 따져서 다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하면 이거는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면은 인테리어 업자 사기꾼이다 소리하고, 우리 인테리어 업자끼리 만나 보시라니까 고객이 XX 같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런 게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 좋아요. 그리고 승고나 이런 거 보면 뭐 해달라. 예를 들어 아파트야. 아파트 리모델링인데 예를 들어 샤시 바꾸고 뭐 도배장판 다 바꾸고 뭐 해가 싱크대 교체하고 화장실 욕실 다 타일하고 다 바꾸고, 그렇게 다 해서 본인 예산이 적어 놓는 게 1000만원 미만, 이런 거 존나 흔해요. 뻥 아니고요. 그 개념 없는 고객이에요. 개념이 없다니까는요. 욕실 다 바꾸고 도배장판 올 다 바꾸고 올 철거해가 샤시까지 다 바꿔가 싹 다 하면 거기에 전기조명까지 뭐 하나까지 완전 올 리모델링인데 평수가 20몇 평인데 1000만원에 돼요. 아니 그거 되면
되시는 업자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공사 내 한 100개도 1000만개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렇게 개념이 없으면 공사하는데 자재비가 어떻고 인건비가 어떻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라. 자기가 생각하는 돈 1000만원만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도 이제 현장 나가 우리 몇 명만 이래도 인건비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자재 붙이는 것까지 자재랑 다 따져보세요. 100단위가 하루에 훌쩍훌쩍 넘어간다니까. 뭐 하나만 딜레이 돼도 손실이 엄청나게 나요. 진짜예요. 그럼 업자는 마진폭 안에서 그걸 안고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계속 줄어든다 이거죠. 특히나 나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내가 여기서 남는 모든 폭에서 업체 마진부터 해서 세금까지 다 고려를 해도 있잖아. 이런 마진폭들이 계속 줄어나가면 업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다 빼고 직원 월급 주고 다 빼버리면 여기서 그냥 내 한 달 일한 거 인건비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그러다 보면 업자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남의 현장 가도 인건비 하면 그 돈 받고 그쪽 업자가 다 자제하고 놓고 웃으면서 일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가면 되지 머리 쓸 일이 없거든. 시간 되면 집에 가재. 그러니까 업자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작업 지시를 하고 자재를 맞춰가면서 일을 이렇게 막 했을 때는 그 이상을 벌겠다고 하는 경우잖아요. 그 이상을 벌기 때문에 업을 하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안 그런 날이 많다고요. 나도 이때까지도 그렇고. 그래 작업자들 작업비 다 줘갖고 n분의 1로 딱 나눠봤더니 뺄 거 다 뺐더니 내가 작업자 줬는 돈보다도 그 작은 그 내가 했던 공사 현장에서 내가 가져갔는 돈이 더 적을 때도 많았다니까는. 그러면 나도 그 이제 작업자하고 밤새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인건비를 정당하게 가져갔는데 나도 못해도 인건비만 따져도 그 사람만큼은 가져가든가 그 이상의 업체로서 마진폭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고객도 이제 일을 줄 때 처음부터 생각을 최대한 잘하고 설계, 그 본인의 생각을 최대한 설계를 잘해서 업자한테 견적을 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좀 미스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생각을 짧게 하고 업자 부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가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창업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거를 보고 만들고 붙이고 관심이 많아가 요즘 뭐 타일이나 목공이나 인테리어 방송들을 보고 있는데 나도 이쪽 일을 배워볼까 아니면 이쪽으로 업을 전향을 해볼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초보 작업자라든지 아니면 초보 업자라든지 셀프로 하실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겪는 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살려주세요. 존나 힘들다. 혼자 한번 뜯어보세요. 눈깔이 눈뽕 다 나갔다. 용접하면 부부부북 튀는 거 눈뽕 나가는 거 알죠? 글라인드 존나 갈고 온몸에 쎄 냄새다. 이거 이제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뜯어내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나는 야를 이걸 이렇게 제끼려고요. 이 땡기가 야가 밑으로 가도 높으면 키가 낮아지니까 그럼 서서 요래 해도 될 정도 키가 나오거든. 이거는 높아서 위로 보면서 작업해야 돼서 힘들어요. 야 이제 요래 높으려고요. 뒤집었죠? 손목 아파라. 손목 아파라. 이 지금 보면 인자 키가 보세요. 내 손 닿잖아. 내 머리 키거든 여기가. 이래야 야 자르기가 작업하기가 수월찮아. 요 원래 아까 데크 바닥이었잖아요. 그래 이래 날리면서 옆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작업하기가 편하다 이 말이죠. 아니었으면 위에 있잖아. 천장 위로 이래가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 이제 요 지금 기둥을 날리면서 야 하고 해체하면 돼요. 그럼 데크만 따로 살려 쓰면 되니까는. 와, 이 정도면 뭐 컨테이너 제작하는 거다. 내씨 컨테이너 좀 만들어가 팔까? 땅 좀 없나? 땅 좀 어디 있으면 컨테이너 타이니하우스 있죠. 미니하우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농막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어도 된다. 뭐 기술이 이제 뭐 내 노가다 잡부로 시작해가 이 정도면 뭐 집도 안 짓겠나. 이런 거 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못하면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철 용접 그쪽 분야잖아요. 그런 걸 오래 했는 사람들은 이 성질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주위에서 작업을 하고 뭐 돈 아끼려고 셀프로 하거나 이쪽 일에 처음 일에 초보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걸 못 겪어보면 안 다쳐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솔직히 말해서 용접 상품 만들 거 아니고 자기 집에 자기가 뭐 창고 달아내고 뭐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용접 뭐 대충 찢어져 가지고 구멍 좀 구멍 빵빵빵 나도 있잖아. 그냥 이래저래 붙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뭘 잘못해갖고 뜯어낼 때 글라인드로 뜯든지 아니면 지금 용접기로 내 산소 불듯이 이 산소는 아니에요. 용접기로 열대갖고 다 이래 날려버리잖아. 이런 거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붙을 때 있잖아. 이래 가로 세로를 다 물고 있잖아요. 물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얘를 탁 날리잖아요. 그럼 그 탄성이 있죠. 잡고 있다가 툭 떨어질 때 이 탄성이 팍 움직인다고. 쉽게 말하면 터진다 이 말이야. 터질 때 손이든 뭐든 끼거나 찍히면 많이 다치는 거예요. 이해하죠? 야들이 이래가 구조체가 있는 것 같아도 뭐가 딱 붙였고 용접가 딱 잡고 있잖아. 잡고 있는데 어디라도 얘가 그 힘이 당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라도 만약에 그런 데가 예를 든 거예요. 여기가 딱 당기고 있는 거야. 그걸 물고 접합이 되어 있는데 얘를 탁 날리면 있잖아. 탕 떨어지면서 이 탄성이 팡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손이나 뭐나 뭐 이런 데 작업하고 탕 떨어지면 발이 됐든 뭐가 됐든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 안전하도 발목까지 오는 거 신고 그래야 발목까지 이런 데도 안 다치고 하지. 내처럼 이런 거 신고 하다 이래 팍 찍혀보면 이제 절단 나는 거예요. 뭐 작게 다치면은 피부가 까지는 정도고 세게 다쳐보면 뭐 샤게 보면 알죠. 뭐 힘줄 있잖아. 삼각인데 이런 것도 뭐 재수없으면 날아가겠죠. 그래 현장에서는 안전이 진짜 중요해요. 안 다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다치거든요. 다칠 것 같다고 사람이 조심을 겁을 먹잖아. 미리 많이 인지하면 조심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데서 방심하는 거지. 이 사다리 밟고 이 메카놀러가 이래 작업하는 거야. 뭐 이래 A자로 다리 이래가 에이 이 정도는 하겠지. 그러니까 그래 위험하다 생각 안 한다고.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야가 삐걱 넘어가면 이게 떨어지면 많이 다치고. 왜냐면 우리는 공구나 자재를 안고 있으니까 낙법 못 치잖아요. 뭐 들고 있는데 낙법 치기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심하는 데서 많이 다쳐요. 나도 원래는 일을 이래 하면 안 돼요. 운동화 이런 거 신고 뭐 내 현장 내가 빤하게 다 알고 자재 다 알고 하니까 내가 뭐 안 밟으면 되지. 저런데 피스 있잖아요. 안 밟으면 되지 하고 안전하가 없어요. 그때 안전하고 병신됐잖아. 그 어느 현장이고 어느 현장에서 병신돼서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이 운동화 신고 계속 하다가 그 운동화가 거짓골 돼가지고 그거는 작업바 써보고 이거 하나 외출 운동화 샀잖아요. 또 이래 용접 다 해갖고 용접불통 다 찝었죠. 한번 봐보세요. 이 시커멓죠. 용접불통 탄 거야 탄 거. 이제 이러면 또 야도 작업 운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또 본전을 뽑으려고 계속 안전화를 안 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다 했다. 다 뜯었잖아요. 이제 자기 자리 수평 맞춰 갖고 있죠. 그것만 해가 데크만 두두두 박아 갖고 있잖아. 예, 수족관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도 이제 명절 쉬러 갈 수 있어요. 뒤지겠대 뒤지겠어. 영상 잠깐 보니까 뭐 다 잘라놨는 거지 잠깐에. 이거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존나 짜증난다. 이제 여기도 거의 다 만들어 가죠. 비슷하게 끝나겠다. 갈증나. 음료수나 시원한 거 하나 사러 가야지. 이제 다 끝났다. 개수조 올려놨잖아요. 이래 하고 명절 쉬어야 안전하죠. 어차피 저 더 잡아야 돼요. 저래 끝내는 거 아니고. 목공 작업 끝냈거든요. 또 늦게까지 했죠. 애매하니까 조금 남았는데. 근데 이런 거 잡손 존나 많이 가는 거 알죠? 이마이 틀 만들어줘도 잡손 가고 못 뺀다고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애매하니까 목공 끝내고 공고를 다 빼야 다음 일을 하든 정리가 되니까 늦게까지 한 거야. 이 분전함 한쪽 막아야 되는데 저 나무가 모자라가 나무가 없대요. 그거야 뭐 뒤를 한번 재단 쳐가지고 걸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이까고 가야겠다.